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클라이언트의 만남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대인관계 역량입니다. 이 대인관계는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신뢰적인 관계도 형성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수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사소통에는 우리가 언어로, 즉 말로, 음성으로 하는 소통의 기술도 있지만 우리의 얼굴 표정과 제스처 등 이렇게 인간의 비언어적인 방식으로도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의 의사소통 중에 비언어적인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나라마다 쓰는 언어는 굉장히 많지만 표정만큼 공통된 언어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표정을 보면서 상대방의 희노애락을 읽고 그럼 또 감정으로 서로 소통을 하며 마음을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입을 한 방향으로 일그러뜨리면 비웃음으로 비치지만 균형을 맞춰서 입꼬리가 올라가면 한결 밝아 보이면서 상대방을 호감 있는 사람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어라는 것 속에서는요, 비언어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며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방과, 즉 대상자와 많은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또 소통을 하는데 그 중에 모순을 느끼게 되면 몸집이나 태도를 통해서 시각 정보로 55%, 그리고 말투, 억양을 통한 청각 정보로는 38%, 그리고 말한 내용을 통해서 언어 정보로는 7%의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언어적인, 즉 시각으로 보여지는 언어가 55%다라고 했을 때는 소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이런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고 또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몸으로 표현하는 말을 바로 잘 안다면은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의 폭이 더욱더 넓어지고 그로 인한 긍정적이고 신뢰관계가 더욱 원활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인 행동 표현을 잘 관찰해 보면서 우리가 현재의 그들의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에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드러난 그들의 마음은 원활한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언어다라고 했을 때는요, 크게 6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눈 맞춤, 시선, 아이 컨택이고요. 목소리의 어조고, 표정, 그리고 자세, 손과 발의 몸 동작, 그리고 옷차림과 외모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머스는 사람의 눈은 혀만큼이나 많은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하는 말은 어떤 사전이 없어도 전 세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이 컨택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하고 우리가 시선을 접촉을 한다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우리 클라이언트의 마음과 그리고 마음을 공유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선을 잘 접촉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의 이제 대화에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더 듣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굉장히 사회복지사가 강하게 응시를 하거나 노려보거나 또는 이렇게 너무 집착해서 사람을 본다고 하면은 클라이언트들이 그로 인한 어떤 무례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왠지 나를 강하게 이렇게 억압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꾸 딴 곳을 응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의 말에
지루하거나 흥미가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렇게 이제 소통의 채널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눈 맞춤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인터뷰의 집중이나 신뢰감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평균 4초. 그래서 2초는 어떤 미간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눈 맞춤이 불편할지라도 약 2초는 눈을 바라보고 나머지 2초는 미간을 쳐다보는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상황에 자꾸 이렇게 습관적인 상황의 이제 행동의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짓으로도 공감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행동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상대방과 눈 맞춤을 할 때에도요, 가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대화할 때는요, 상관이 없지만 그 클라이언트와 대화가 길어진다라고 하면요, 점차 피로감도 높여지고 그로 인한 집중력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시선 처리를 눈 맞춤으로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이런 시선에 대해서 매우 불안감이나 부담감으로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그래서 짧은 대화가 아니라면 일단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눈 맞춤, 시선 처리는 60% 정도를 할애하고요. 나머지 40%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이제 가까운 주변에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필요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 이렇게 아이 컨택을 통해서 대화를 하지만 그 카페에 있는 인테리어가 있죠. 소품들이 있는 이유는 너무 계속 응시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그런 주변의 소품이라든가 환경들을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대화 기법 중에 뭐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언어적인 소통에는요, 목소리에 어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톤 안에도 사회복지사의 감정이 또한 확인될 수가 있고 반대로 클라이언트의 또한 마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고 강한 어조는 공격적이고 때로는 적극적이고 통제력과 어떤 강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순하고 겨우 들릴 만한 목소리로 할 경우, 그러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어조가 낮은 톤이 낮을 경우에는 위축 또는 두려움 또는 약함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사회복지사의 단조로운 언어는 흥미가 없게 느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소나 고개를 끄덕거리고 흔드는 것, 그리고 입을 막 우물쭈물거리는 것, 인상 쓰는 것 등 얼굴 표정은 관찰자에게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사회복지사는 어떤 자신의 표정에 대해서 평소 점검과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목소리 그 톤으로도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때로는 너무 이렇게 목소리가 때로는 크고 그 톤이 높아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또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좀 그 상대방의 편안한 감정 속에 정서적인 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톤의 조절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정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자기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얼굴의 표정을 또한 잘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아웃된 사회복지사의 표정은 되게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말로는 반갑다고 하는데 그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표정을 제시를 한다면 그 신뢰적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벌써 999번째. 이 영화 주인공은 나야 나. 안녕하십니까, 천사번지 원자 톡톡씨입니다. 참가번호 1004번 톡톡씨 준비해온 표정 연기 시작하세요. 기쁨, 슬픔, 화남. 그게 무슨 표정이죠?
놀라는 표정입니다. 자네, 지금 우리를 놀리는 건가? 얼굴 근육에 이상이라도 있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오늘은 인생 연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표정이랑 얼굴 근육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고요. 웃다가 울다가 찡그렸다 놀랐다. 말이나 행동보다 더 쉽게 나의 기분을 표현하는 방법, 바로 얼굴의 표정입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새슴츠레하게 뜨고 미간을 찌푸리는 등 얼굴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얼굴 안에 숨겨진 근육 때문인데요. 사람의 얼굴 근육은 60여 개로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35개의 근육이 적게는 300가지에서 많게는 10,000가지의 표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짓는 표정에 따라 사용하는 얼굴 근육의 개수, 위치가 다르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 몰라? 모든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에서는 볼 부위의 근육을, 그리고 부정적인 상태에서는 이마 미간에 찡그리는 근육과 입 다물 때 쓰는 하면의 근육들을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가 있죠. 때문에 웃을 때에는 볼 부위의 근육 15개 정도를 쓰고 있고, 찡그릴 때에는 상하면과 하하면의 근육 약 20개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을 때보다는 찡그릴 때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하게 웃어볼까요? 웃을 때는 주로 얼굴의 중심 부인, 중안면의 근육을 사용하는데요. 동그랗게 말리는 눈은 눈 주위를 감싸는 눈둘레근이, 올라가는 환한 입꼬리와 광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광대근과 큰 광대근이, 혹 트는 보조개는 입꼬리 당긴근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찡그려 볼까요? 이거 정말 못생겼다. 찡그린 표정은 얼굴의 상안면과 하안면이 주로 움직이는데요. 이마의 가로주름은 이마근, 눈 사이 찌푸러진 미간은 눈살근, 입꼬리 내림근이 처진 입을 만들고 턱끝근은 턱에 울퉁불퉁 주름을 만들어내죠. 네, 이처럼 인간의 표정은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신체적인 것으로도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세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예를 들어서 90도 각도로 인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존중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빈들빈들거리거나 약간 이렇게 건성으로 그냥 목소리로만 인사를 한다면 상대 그 클라이언트는 자기에 대한 존중감을 잘 인식을 못할 부분들이 있겠죠. 또한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상냥한 태도를 발휘를 한다면 수용적이고 개방적이고 뭔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열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할 때 너무 이렇게 멀찍한 게 등을 이렇게 뒤로 젖히기보다는 조금 클라이언트 쪽으로 몸을 앞으로 조금만 기울인다라면 그만큼 관심과 또한 수용과 포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세가 발휘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손과 팔의 몸동작입니다. 우리가 손과 팔의 동작은 되게 인간의 감정을 강하게 전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대화 인터뷰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클라이언트가 방어적이거나 또는 굉장히 마음을 오픈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주먹을 쥐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분노하거나 뭔가 강한 의지가 있어서 꺾이지 않을 기세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손과 발을 이렇게 뻗는 그런 동작이 나온다면 불안하거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이제 인간의 손과 팔을 통해서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것과 그리고 언어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클라이언트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여기 이것처럼요. 가운데 두 번째 손가락을 상대방에게 제시를 한다면 굉장히 나를 비난하고 지적하고 뭔가 나를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죠. 이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그 손바닥을 위로 해서 상대방을 가리킬 때는 뭔가 이렇게 존중을 하고 대우를 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겠고요. 또는 엄지를 이렇게 올리는 모습에서는 아, 나를 최고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하면서 자신감을 또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서는 옷차림과 외모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물론 외모가 다 중요한 거는 아닌데 사람들이 첫인상이라는 것이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첫인상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옷차림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너무 튀거나 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오픈이 강한 복장보다는 무난하고 보편적인 복장을 제시를 한다면 클라이언트도 또한 그로 인해서 나름 편안함과 신뢰적인 관계를 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옷차림이라든가 우리의 외모에 대한 것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3살 노총각, 유명 신문사 마케팅 디렉터 안항진 씨. 아직 애인이 없습니다. 첫인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공장에서요. 그 기계 수리하시는 분. 1년 수입은 총 어느 정도로 될 것 같으세요? 1200? 그 남자로서의 매력 지수를 갖다가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2점이요. 남자는 남자니까. 음식점 그런 거 하실 것 같은데. 만족하게. 매력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0부터 10까지 놓고 있거든요. 0점일 것 같아요. 이번엔 좀 다를까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0점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한 2점? 2점? 네. 어디가 어때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다시 명동에 나타난 항진 씨. 어제 섰던 그 쇼윈도에 다시 한번 서보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딴 사람 같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남성을 고를 때 뭘 가장 많이 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성격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격이 괜찮은 사람. 성격, 이해심이 많고요. 저는 외모보다 성격을 더 많이 봐요. 하지만 항진 씨가 겉모습을 바꾼 지금 여성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죠. 직업은 뭐일 것 같아요? 제가 저 변호사? 변호사나 의사처럼 되게 말씀 잘하시고 되게 논리적이실 것 같아요. 저 남자분의 연봉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때 정도? 약간 바쁘지 맞은? 그런 느낌인데요? 루티나 보이는데? 그쪽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니까 그런 이미지?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 받으면 1억 2천? 그러나? 그저 한 9.5? 9.5? 9.5? 10점 만점에 9.7? 10점? 10점? 네. 10점 만점에 10점? 네. 성격은 어떨까요? 네, 좀 활달하신 것 같아요. 명랑하시고 요즘 유쾌하실 것 같아요. 되게 자신감 있고 유머도 있고 되게 좀 자상해 보일 것 같은데 이게 1대1로 만나고 그러면 네, 놀랍군요. 겉모습이 화려해지니까 성격까지도 좋게 봅니다. 만약에 저분이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만나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네, 이처럼 인간의 어떤 옷차림 그리고 외모가 이렇게 상관성도 있고 또 상대방의 심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관계를 잘 긍정화시키는 거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비언어적인 소통이다라고 했을 때는 6가지의 기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또 하나가 우리가 비언어적인 소통에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2가지의 태도를 대비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표정은 따뜻하고 배려하고 적절하게 생기 있고 자연스러우며 여유 있는 입 모양이 필요하고요. 간간하게 미소를 짓는, 계속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간간하게 짓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눈을 치켜들거나 하품을 하고 입술을 깨물거나 또 부적절한 미소나 웃음을 보이거나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이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태도라고 보는 거죠. 아주 뭐 지나치진 않지만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부분에 있어서는 팔과 손을 자연스럽게 놓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자세를 조금씩 변경을 하면서요. 클라이언트를 향해서 약간 기울이고 관심을 보이는 그런 편안한 자세가 좋습니다. 반대로는 팔짱을 끼거나 비켜서 이제 비스듬히 앉거나 계속 손을 움직이거나 의자에서 몸을 흔들거나 또 몸을 앞으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숙이는 경우 입을 손에 대거나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행동은 옳지가 않습니다. 눈 맞춤에 있어서는 문화를 고려한 직접적인 눈 맞춤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와 눈높이가 같아야지 좋습니다. 위에서 보면 왠지 나를 지켜보는 것 같고 밑에서 위로 올라보면은 왠지 나에 대해서 막 굉장히 응시하는 느낌이 들겠죠. 또 하나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눈 마주치기를 회피하거나 또는 그 높이를 조정하지 못하고 너무 계속 고정적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어조는 크지 않는 목소리 그리고 발음이 분명한 소리, 온화하고 클라이언트의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가 좋지만요. 반대로는 우물쭈물대거나 단조로운 어조 그리고 주저하거나 긴 침묵, 너무 들떠있는 목소리, 너무 높거나 잦은 헛기침, 너무 말이 빠르거나 느린 거,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잦은 문법의 실수는 이제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체적 거리는 의자 사이에서 1 또는 1.25mm 정도가 좋습니다. 우리가 카페에 가면은 항상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이라는 거는 간격, 신체적인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너무 지나치게 가깝거나 멀리 조절하지 않고 그런 테이블을 두고 나름 간격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또 하나가 책상이나 다른 물체를 사이에 두고 말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몸과 몸이 이렇게 밀착이 되면은 서로 부담스럽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 테이블 같은 거를 활용을 해주면 좋고요. 테이블 위에 뭐를 얹어 놓거나 어떤 물체를 두어서 그것이 사람의 얼굴을 가리거나 또는 이제 그 물체 때문에 눈 마주침이 회피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옷차림과 외양 부분은 그냥 보통 단정하게 보편적으로 착용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또한 우리가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면접을 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요, 때로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침을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저항적 태도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소를 찾아내서 반응하고 그 저항적 태도를 유발시키는 사회복지사의 감정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이언트와 정반대 또는 같은 태도를 취하여서 거울 기법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 클라이언트의 말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면서 뭔가 이렇게 자신을 잘 거울로 자신을 보듯이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결정력과 통제력을 인정을 하고
감정에 동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무조건적인 동의나 어떤 동조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고 때로는 침묵하거나 때로는 단호하게 직접적인 태도로 개입하는 기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대답하기가 곤란하고 클라이언트의 결정권에 대해서 수용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기술입니다. 마지막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집단별로 명명하는 것은 상가하게 하고요. 또 문제 회피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할 때에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더욱 효과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방어적인 태도의 예를 살짝 이제 살펴보면은요, 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부정을 하거나 이런 건 이제 지나친 부정인 거죠.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 하고 단정 짓는 것들. 이 사람은 오늘도 어차피 이럴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라고 회피를 하는 경우 또는 굉장히 이렇게 뭐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해서 비관을 하거나 또는 이제 자포자기하는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침묵이라는 것은 당신과 정말 말하기 싫다. 말하는 게 불편하다라고 표현하는 부정적인 또는 방어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뭐 그것은 저 사람이 그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비난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가 오면은 나는 지치고 말 거예요. 나는 이러면 이럴 거예요. 라고 해서 엄살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누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막 자꾸 말을 돌려서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또 사회복지사가 이제 뭐 얘기를 했을 경우 맞아요.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해서 마음은 없는데 그냥 말로만 지나친 동조를 하는 경우에도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언어적인 사회복지사의 소통 기술이라든가 또는 이제 방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